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 두 가지를 새로 소개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벤트는 포커스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블러예요. 포커스라고 하는 기능은 이벤트로서 쓸 수도 있고 어떤 메서드로서 쓸 수도 있는데, 이 인풋 객체에다가 포커스 메서드를 호출하면 입력 커서가 강제로 들어가요. 이게 포커스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블러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입력 커서가 강제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포커스와 블러라는 이벤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능인지 감이 오죠. 포커스는 입력 커서가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요. 블러는 입력 커서가 빠져나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주민1과 주민2라는 두 개의 입력 박스를 넣고요. 타입은 각각 텍스트 패스워드예요. 클래스는 똑같이 주민으로 줬습니다. 주민이라는 클래스로 접근해서 싹 다 가져왔고요. 반복문 돌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입력 요소한테 포커스 이벤트를 걸고 블러 이벤트도 같이 걸어줬습니다. 포커스가 들어갔을 때는 CSS 스타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주고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줬어요. 블러, 포커스가 빠져나왔을 때는 배경 색깔이 흰색으로 되돌리고 글자 색깔은 까만색으로 다시 맞춰줬어요. 그러면 입력 커서가 들어가면 이제 글자 색깔 흰색, 배경 색깔 파란색, 입력 커서가 빠져나오면 밖에 누를게요. 그러면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 조금 더 응용을 넘겨볼게요. 우리가 전에 이제 키업이라는 이벤트를 봤었죠. 아이디가 주민 원인 요소에서 키보드가 막 눌러질 때 스스로의 입력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console.log로 이제 value를 찍어보면, 자, 여기 주민 원에만 건 거죠. 네, 입력되는 내용이 이렇게 계속 로그로 찍히죠. 입력값의 길이가 6글자 이상이 되면 value에서 서브스트링을 0부터 6 전까지, 인덱스가 0부터 6 전까지니까 0부터 5까지인 거니까 총 6글자죠. 6글자만 남기고 잘라버려서 다시 그거를 value에다 덮어 씌워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라고 치면 요만큼만 남겨서 다시 value에다 덮어 씌우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민2로 포커스로 옮겨요. 그러면 여기다가 1, 2, 3, 4, 5, 6까지 입력하면은, 저장을 안 했네. 자, 1, 2, 3, 4, 5, 6까지 입력하면은 포커스가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글자 수가 왜 6글자가 아니고 6글자랑 같다가 아니고 6글자 초과라고 해놨냐? (1, 2, 3, 4, 5, 6, 7, 8, 9, 0) 이라고 해서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에 컨트롤 V 해버리면 키보드 한 번 누르는데 10글자가 튀어나가는 거죠. 다시 여기서 컨트롤 V 해버리면 나는 키를 한 번만 누르는 건데 한꺼번에 10글자가 투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6글자만 남기고 버려야죠. 자, 이런 식의 기능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disabl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input 태그에 disabled라는 프로퍼티를 넣어요. 자, input type 텍스트에 disab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disabled가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가 돼요. 입력이 안 돼요. 지금 CSS로 input 태그인데 disabled를 갖고 있는 애한테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줬어요. 요거 빼면, CSS 빼면은, 그래도 비활성화된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아예 입력도 안 됩니다. 리드 온리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체크박스를 체크하면은 이 인풋 요소의 디스에이블드 속성이 해제가 되면서 입력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체크가 풀리면 다시 비활성 상태로 바뀌는 거죠. 자, 요런 기능이에요.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왔을 때 어트리뷰트하고 프로퍼티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어트리뷰트는 값을 갖는 속성. 예를 들면 src나 href, width, height 같은 거. 얘네들은 값을 설정할 때는 set attribute로 값을 설정하고 메서드죠.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할 때는 get attribute 메서드로 값을 리턴 받아요. 근데 프로퍼티는 값을 갖지 않는 속성이에요. 예를 들면 체크박스의 체키드, 인풋 태그의 리드 온리, 그 다음에 드롭다운의 셀렉티드 같은 거. 프로퍼티는 각각의 속성 자체가 객체의 멤버 변수로 존재해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 체키드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었죠. 멤버 변수가 거기에 트루페일스를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퍼티들의 특징은 트루페일스로 설정을 해요. 메서드가 아니라. 자, 그 중에 disableded, HTML 태그에 disabled라고 이렇게 속성 주면은 아까 비활성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돼 있는 상태가 true예요. 표기가 안 돼 있으면 false고요. 자, 그러니까 disabled는 비활성 상태는 true고 활성 상태는 false예요. 모든 인풋 요소에 줄 수 있고요. read only, 읽기 전용은 true고 읽기 쓰기 겸용은 false.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disabled가 아니라 read only라고 넣으면은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을 못해요. disabled도 입력 못하고 read only도 입력 못하는 건 똑같은데 그럼 뭔 차이냐? disabled는 백엔드한테 전송도 안 돼요. read only는 입력은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백엔드에 전송은 돼요. 자, 체키드는 true가 체크됨, false는 체크 안 됨. selected는 true는 선택됨, false는 선택 해제. 자, 예제에서는 얘를 체크하면은 입력을 시킬 거고, 체크를 해제하면은 입력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활성이죠. 활성 상태가 입력 가능. 비활성 상태는 입력 불가. 자, 체크가 됐을 때 입력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체크가 안 됐을 때는 입력 못하게 한다 그랬죠. 체크박스의 체키드 속성이 true면은 인풋 태그의 disabled를 false로 바꿔줘야 되고, 체키드가 fails면은 disabled를 true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값을 뒤집으란 얘기죠. 자, 여기가 지금 체크박스예요. input enable. input enable에 change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의 선택 상태를 뒤집어서 샵 input에 disabled로 넣어줘라. 그럼 얘가 true면은 뒤집혀서 false로 들어가겠죠. true면은 false로.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 요것도 이제 페이지 만들 때 자주 쓰이는 패턴이죠. 장바구니 같은 거에 상품 담아놓고 장바구니 삭제할 때, 선택 항목 주문 같은 거 할 때 꼭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자, 나머지 예제는, 마지막 예제는 좀 어려워요. 이게 원래는 준비를 안 했던 건데, 그 주말반에서 수업할 때 항상 이게 요구사항, 그 질문이 들어와서 나중에 추가한 예제예요. 자, 찾아보기를 할게요. 그림이 하나도 없네. 잠깐만요. 그림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일단은 그림 파일을 좀 준비했고요. CSS를 다 걷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풋 타입 파일이 하나 들어있고요. 인풋 타입 파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라벨 태그에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 그림 뭐 아무 그림이나 갖다 넣으셔도 돼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id 그 다음에 멀티플 빼고 인풋 타입 텍스트 이렇게 했었어요. 이 라벨 태그의 기능이 그냥 겉으로 봐서는 글자 같아 보이지만 포 속성과 id 속성으로 연결하면 얘를 클릭했을 때 얘한테 뭔가 액션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id라는 글자를 클릭하면은 인풋 타입 텍스트는 여기로 이제 포커스가 가는 거죠. 만약에 체크박스라고 하면 글자를 클릭하면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체크박스는 이제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여러 개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id 값으로 다 연결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전체를 라벨로 감싸버리는 방법을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은 포 속성과 id 속성을 연결 안 해도 돼요. 지금 타입이 텍스트인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마찬가지로 글자 클릭해서 포커스가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타입을 파일로 바꾸면 글자를 이 버튼 누르면 찾아보기 버튼 상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눌러도 이 버튼 누른 거랑 똑같이 작동해요. 이렇게요. 인풋 타입 파일에 멀티플을 지정하면 한 번에 여러 개 항목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14개가 선택이 된 거죠. 라벨 태그의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그럼 글자 대신 이미지 나오겠죠. 그쵸? 자, 라벨을 클릭하면은 요거 클릭한 거랑 같은 효과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클릭하면 찾아보기가 나오겠네요. 그림 클릭하면 찾아보기 나옵니다. 자, 이제 CSS로 샵 파일 인풋 얘를 디스플레이도 숨겨버려요. 그러면 인풋 태그는 사라지고 그림만 남죠. 그럼 찾아보기 버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인풋 업로드 안에 라벨 태그한테 커서 포인터를 걸어줍니다. 그럼 마우스 커서 모양도 바뀌겠죠? 자, 요 CSS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이 input 타입 파일 요소에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단 이 프리뷰 컨테이너라는 애를 HTML 태그 객체로 가져왔고요. 일단 요 안에 뭐가 출력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싹 지웠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에서 files라고 하는 값을 받아온 다음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고요. 제이슨인데 키가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요. 길이는 한 개래요. 자, 0번째가 파일이래죠. 여기 보면은 제가 선택한 1.jpg라는 이름 들어와요. 이게 파일이에요, 파일. 파일 이름, 파일 크기, 파일 타입. 뭐 그 밖에 파일 데이터는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파일 리스트에 파일이 여러 개 들어있겠죠? 그럼 각각의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자, 이걸 배열로 변환해서 반복 돌리면서 V를 출력합니다. 자, 이 파일 리스트라고 가져온 거를 배열로 바꾸면서 반복 돌리면서 출력하면 반복문에서 원소 하나하나가 요거 하나씩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 내장 명령 중에요. url.createObject URL 이라고 하면 경로에 따라서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여기다가 파일 객체 하나를 넣어주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객체로 가져와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파일의 정보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거를 img 태그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img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다 preview라는 클래스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src 속성에다가 읽어온 이 파일의 경로를 넣어줘요. 그럼 이 코드 자체가 하는 게 img 안에 클래스는 preview라고 넣어주고 src 속성에서는 요 가져온 요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 태그를 만든 거예요. 이게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 개수만큼 생성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가져온 항목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img 태그들이 늘어나겠죠. 이렇게요. append child.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림을 또 선택을 하면 요만큼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4개를 선택하면은 기존 거를 날려버리고 다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체인지 이벤트 처음에 컨테이너 내부 여기 안에 출력되고 있는 내용을 싹 다 지우고 시작을 한 거예요. CSS가 없다면 자, CSS가 없다면은 선택된 그림들은 들쭉날쭉하게 들어갈 겁니다. 사이즈가 다 저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미지가 출력될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주고 플렉스 랩 줄바꿈해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사이즈를 100x100으로 잡아요. 그럼 최소한 선택한 이미지들이 쪼르륵 가로로 배치되겠죠? 여기 보면 핸드폰 이미지는 벌써 좀 사이즈 강제로 주니까 좀 찌그러졌죠. 그래서 테두리 주고
박스 사이즈는 걸고 마진으로 간격 좀 잡아주고 오브젝트 커버 여기까지 해서 추가되는 거를 간격을 맞춰줘요. 자, 눈을 얘기하지만 HTML에서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업로드 한다고 해도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백엔드에서 업로드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HTML 폼 태그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폼 태그 부분은 시작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입력한 내용을 백엔드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백엔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또 튀어나올 거예요. 이제 JSP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폼 태그 같은 것들 이제 다시 나올 거예요. 이때는 이제 폼 태그는 당연히 다 알고 있겠거니라고 진행하고서 이 액션 속성에 들어가는 녀석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거기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폼 태그는 여기서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실습 완성하시면 됩니다. 11시 반에 봅시다. 아, 조금 더 걸리려나? 11시 40분에 볼게요.